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내 둘을 키우느라 어느새 뚱더마가 다 됐지만 그때 그 시절 총각 시절에는 비앙키의 XR4를 탔었습니다. 라떼는 빈집을 잘만 노리면 포디엄에도 가끔 올라가고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낭만의 시절이었죠. 아무튼 그 시절을 비앙키 XR4를 탔었고, 그 다음에 서벨로 S5를 거쳐서 지금은 데로사 SK를 타고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에어로 덕후라서 무조건 에어로 모델들만 탑니다. 요거 비앙키의 끝판왕 기함이죠. 올트레 RC 모델을 짧게 시승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솔직히 그렇게 짧은 시승이면 요 새 타이어도 새 거를 낀 거 주지 않겠습니까? 새 타이어의 성능 때문에 무조건 좋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이래서 최소한 한 달은 타봐야 장거리도 타보고 뭐 어필이든 평지든 아니면 뭐 지속주든 인터벌이든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일주일, 2주일 시승은 저한테는 좀 의미가 없다. 물론 더 오래 타고 싶은 마음이 더 크죠. 굉장히 흔쾌히 도 2달 동안 시승 기회를 주셔서 물고 뜯고 맛보면서 1000km를 채우고 리뷰 영상까지 완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른 구성으로 한 달을 더 테스트하면서 3달째 타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들이 이 바이크어헤드 휠 때문인지 요 비앙키의 올트레 RC 때문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지간에 3달을 꽉 채운 올트레 RC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올트레 RC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기암급 자전거 중에 브랜드를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제 리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비앙키의 에어로 기함인 올트레 RC의 구동계는 캄파놀로, 전동 구동계인 슈퍼레코드 EPS 12단, 그리고 휠은 바이크어헤드 휠도 있었고요. 이거는 같은 구성의 휠만 보라 울트라 WTO 690 모델 신형입니다. 이게 현 시점에서는 가격으로 가장 끝판왕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소비자가가 무려 2,700만 원입니다. 이게 500만 원짜리 자전거보다 2,500만 원이 넘는 자전거 성능이 5배가 더 좋을까요? 총 3달간 2000km 넘게 타면서 느낀 올트레 RC 자전거의 리뷰와 함께 이 기함 자전거가 과연 돈값을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알맞을지도 볼게요. 일단은 각 파츠들에 대한 변인 통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프레임만 바뀐 게 아니라 타이어에 휠에 핸들바의 안장까지 싹 다 다르잖아요. 그냥 자전거 자체가 통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올트레 RC 완성차를 온전하게 느껴보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습니다. 올트레 RC의 특장점, 승차감, 하차감, 캄파놀로의 슈퍼레코드 EPS랑 바이커헤드 휠, 그리고 보라울트라 WTO, 이런 휠들이 흔하진 않잖아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앙키는 이번 RC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들을 선보였죠. 모두 에어로 성능을 위한 시도였는데요. 여기에 있는 수평 탑 튜브, 그리고 두꺼운 헤드 튜브와 그리고 다운 튜브, 최근 트렌드인 작은 뒷삼각까지 UCI의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최근 에어로 트렌드들을 다 담아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일체형 핸들바겠죠. 여기 부분, 요거는 서벨로 S5에서 시도했던 공기 통로인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S5의 통로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냥 좁아요. 그리고 핸들바의 탑 부분에는 이렇게 샥스핀처럼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돌기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런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은 이 포크 쪽에도 같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이 헤드 튜브 쪽의 디플렉터, 이거 역시 에어로를 위한 부분인데요. 이 디플렉터 자체가 공기를 가르는 역할을 도와준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UCI 인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UCI 주간대회에는 떼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동호인들은 상관없으니까 꿀이긴 한데, 처음에는 저도 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저랑 같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의견도 그렇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예뻐요. 여기가 디자인이 굉장히 에어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라인이라든지 굉장히 일체감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유려하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출부들과 그리고 흡입부들을 통한 공기 흐름이 탑부터 해서 다운, 그리고 체인스테이까지 에어로하게 지나가게 똑똑 박사님들이 설계를 했죠. 근데 이 승차감은 좀 달라요. 이게 장르가 아예 다른 느낌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휠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게 MTB랑 로드가 지오메트리도 다르고 타이어 너비나 필요한 공기압도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 승차감을 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의 차이는 아니지만, 로드 자전거 내에서 딱딱하고 무른 그런 다른 승차감이라기보다는 단단함의 종류가 다른 그런 승차감입니다. 이게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존에 타던 자전거와는 좀 다른 단단함이라서 제 생각엔 이 휠 승차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휠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혹은 바이커 헤드가 아니라 모노코크 휠들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샵에 요청하셔서 좀 한 번이라도 시승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세팅입니다. 예전에 탔었던 올트라 XR4에는 그 카운터 베일이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승차감의 포인트를 좀 줬던 비앙키였지만, 이게 아무리 잘 세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승차감의 포인트를 주려면 이 퍼포먼스에서 포인트를 뺏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올트라 RC에선 아예 에어로 성능에 몰빵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카운터 베일을 빼버렸습니다. 이게 하차감으로는 깔 게 있나 싶어요. 이 비앙키의 상징인 체레스터 색으로 디테일을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이나 요런 전반적으로 좀 체레스터 색상들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또 에어로 덕후들한테는 이런 공기역학적인 디자인 역시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가 캄파 구동계를 처음 다뤄봤거든요. 특히 전동 구동계 쪽에서 캄파는 만져보신 분들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속 타이밍이 시마노랑 비슷하게 빠릿빠릿하고, 변속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변속될 때의 감각은 좀 더 칼 같습니다. 레버의 경우엔 에르고 파워의 그립감이 좋긴 좋은데요, 시마노 스램에 비해 좀 커요. 저는 남자치고 손이 작은 편인데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손이 작은 분들은 샵에서 미리 만져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후드가 크기 때문에 에어로 후드를 잡고 타기엔 세계 회사 중에 가장 편하고 좋았습니다. 변속 버튼은 크기와 마감 디테일을 다르게 해놔서 조금만 적응하면 편하게 사용 가능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는 구형이죠, 보라울트라 WTO 60 모델을 3년 넘게 타고 있는데 신형은 확실히 반응성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총평입니다. 디자인은 사진으로만 볼 때와는 다르게 근육질한 에어로 프레임의 특징을 잘 살렸고, 굵직한 선들을 사용하면서 마초적인 느낌을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에어로 덕후이신 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앙키라는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이어갈 수 있는 기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이 어느 정도 가격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가격 대비 성능의 증가폭이 정말 미미해지잖아요. 저처럼 가성비만 따지는 분들에겐 애초에 소비 대상이 아닌 거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얼마든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 비앙키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자전거의 디자인에 꽂힌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비앙키 특유의 헤리티지와 감성,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대체할 만한 브랜드가 거의 없으니까요. 운이 좋게도 지금 캐니언의 신형 에어로드, 비앙키의 올트라 RC, 데로사의 SK 세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평지, 어필, 다운힐 등 같은 코스를 같은 파워로 주행할 때 기록을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엘타가 시작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뚱더마 채널에서 부엘타 하이라이트 해설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